수술을 받지 않고도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시술이기는 한데, 코필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눈의 시신경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실명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이지영 쌤입니다. 오늘은 코필러 및 코 이물질의 부작용과 맞기 전에 알아야 될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필러 자체가 나쁜 시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술을 받지 않고도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시술이기는 한데, 주의할 점들은 좀 몇 가지 좀 있을 것 같아요. 환자가 주의한다기보다는 이제 의사들이 주의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환자들도 알아야 될 게, 의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좀 챙겨야 되는 것도 있어요. 코필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실명이거든요. 코는 눈하고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면 눈하고 가깝기 때문에 코 주변에 있는 그 혈관들이 눈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필러를 넣다가 잘못해서 필러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주 천천히 놓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주 센 압력으로 넣게 되면 망막 동맥으로 필러가 그 역류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쪽에 있는 동맥을 막아버리면 그 동맥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 그 망막이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괴사가 올 수가 있어요. 눈의 시신경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실명이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 사람들이 이제 주사 바늘로 시술을 하지는 않고요, 캐뉼라를 사용을 해요. 캐뉼라라고 하는 거는 끝이 뭉툭한 바늘이거든요. 혈관을 뚫고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 중앙에서 쏴가지고 이제 이쪽까지 캐뉼라가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도 높낮이가 안 맞으면 이제 옆에 측면에서 들어가서 그 높이를 맞춰요. 그렇게 이제 시술을 하죠. 필러가 아니지만 또 비슷한 문제를 생겼던 게,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여성이 주베르 볼륨을 시술을 받았다가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본인이 그 시술을 받고 통증도 느꼈고 눈이 좀 약간 안 보이는 것 같아 하고 그런 말들을 했었대요. 근데 의사가 그걸 간과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질 겁니다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정말로 눈이 한쪽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외국 그 동남아 지역에서 FLA로 만든 스킨 부스터를 사용을 했다가 실명이 온 그 사례가 몇 케이스 있었나 봐요. 주베룩을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베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스킨 부스터들이 PDO라든가 PLLA라든가 PCL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봉합사를 이루는 재료들이거든요. 이거를 물 한 15cc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막 희석을 해가지고 피부에 얇게 깔아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얼굴이 탄력이 있고 아주 좋은 피부가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 나온 게 주베룩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베룩 시술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베룩을 만들 때 그 입자들의 크기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굵은 입자가 들어간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얇은 입자였다면 들어갔다가도 그냥 나왔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된 거는, 이거를 소화를 좀 덜 시켜서 너무 빨리 시술을 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져가지고 안 풀리고, 이제 덩어리가 들어가면 입자가 더 커지겠죠. 이제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달이 지났고 시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빨리 쾌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을 보면 주베룩을 맞고 결절이 생겼다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째든지 빨리 이렇게 몸속에 소화를 시켜가지고 없애주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솔직히 이제 그 정도 작은 볼륨 가지고 이제 수술하기는 사람들이 이 거부감을 좀 많이 느껴요. 우리 몸속에 필러나 뭐 이물질 같은 걸 넣었잖아요. 그 양이 적을 때는 빨리 얘들이 몸에서 녹든지 뭐 분해되든지 해가지고 사라지겠죠. 근데 그 양이 많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우리 몸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의 세포들이 얘에 대해서 학습을 해요. 얘들이 왜 이런 자리를 찾아오지 이러면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들이 지연 면역 반응을 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속에서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유화종도 생기고 이러면서 코에서 염증 반응 일으키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술을 받은 초기에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히알라제로 녹여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도 변성이 돼요. 안정적인 분자는 아니에요. 피할라 해도 안 녹는 성분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빼야 되겠다 싶잖아요. 그러면 빨리 빼시는 게 좋아요. 녹일 수 있을 때 녹이시는 게 좋아요. 반영구 필러는 말 그대로 안 녹는 필러예요.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안 녹아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해가지고 캡슐로 덮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육아 조직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생기면 그럼 단단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면역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이제 그 코필러와 코 이물질 그리고 주베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맞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러나 이러한 시술을 하고 나서 본인이 뭔가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제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요? 라고 의사를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의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성형일타 이지영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